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무엇인가요? 살 길은요, 내수 경기를 살리고 그 다음에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그래서 저희가 자꾸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는 게 내수 경기 악화와 출산율 저하를 막아야 되는데 출산율 저하를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핵심이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은 크게 주택과 상가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주택에 들어가는 게 이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또 다가구 등등 이런 것들이고, 상가 영역에 들어가는 게 상가, 꼬마 빌딩,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등 이런 것들이 상가 영역에 들어가죠. 수익형 호텔. 그러면요, 왜 부동산 거품이 꺼져야 되냐? 왜냐면은 일단은 PIR이 10에서 18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요, 내가 집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80%가 더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근데 집을 사는데 그냥 10년이에요? 그냥 10년이면요 20년 이상 돈을 모아야 되겠죠. 20년 이상 돈을 모아야 되는데, 보통 그것도 우리나라 대학 졸업이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요, 20년 이상 돈 모아서 집 살려고 본다? 그것도 생활비 쓰고 20년 이상 모아서 대출 끼고 사야 돼요. 적어도 15년 이상 모아야 되죠. 그러면은 15년 이상 모으면요 기본적으로 한 40 됩니다. 근데 주거가 안정이 안 되니까 혼인이 안 되고 출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안정을 해가지고 40살에 결혼을 하면은 애가 나오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또 대출 갚느라고 돈 다 쓰죠. 그러니까 이게 소비로 안 돌아가죠. 왜? DSR이 60%예요 지금. 누구의? 주담대? 차주. 자, 그러니까 주담대 차주 돈 빌리는 60%를 일단은 대출로 갚아요. 그 위에 남은 40% 중에서 이제 뭐 생활비로 쓰는 부분도 있고, 경조사비, 그 다음에 또 뭐 세금 등등, 이거 다 쓰고 나면은 돈을 어떻게 모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감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반대로 소비가 감축되더라도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 자영업자 상황을 봅시다. 자, 지금 자영업자 대출이 문제인데, 대출 부분 빼고 생각을 했을 때요, 자영업자 입장에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 구조냐? 일단은 자영업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팩트 체크 했을 때 주요 자영업자 비중 했을 때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낮지 않고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나라랑 밑에 있는 나라들 봐봐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그만큼 복지가 덜 된 나라들이에요. 유럽 나라도 있는데요, 그리스, 유럽에서 가장 망해가는 나라 중 하나죠. 코스타리카, 터키, 멕시코, 콜롬비아, 밑에 있는 데가 이탈리아, 영국. 이탈리아도 유럽에서 망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뭐 영국, 프랑스, 일본, 독일, 캐나다, 미국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경쟁은 센데 첫 번째, 아까 부동산 이야기했을 때 부동산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이 굉장히 특이하게 흘러갑니다.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땅값을 기준으로 상가와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면요, 우리나라는 주택 가격이 땅값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상가 가격을 올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이유는 당연히 전세 때문이죠. 갭투기가 성행이 됐고, 이게 전세시장에 대출까지 풀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땅값을 올리면서 상가 가격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상가 가격이 올려져 버리면요, 수익률 때문에 당연히 높은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럼 높은 월세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영업 수익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죠. 근데 플러스로 자영업이 힘든 이유가 임대료 문제가 있죠. 방금 이야기했던. 그 다음에 또 무슨 문제 있어요? 프랜차이즈 한다. 그 다음에 카드비, 뭐 인건비도 문제가 있겠지만 너무 인건비 쪽으로 몰고 가고 있죠, 최저임금 이야기하면서. 근데 요거보다 더 핵심적인 건 요런 것들, 배달비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니까 자영업 먹고 살기 힘들고, 반대로 건물주가 그래가지고 먹고 사느냐? 예전에야 조물주 위에 건물주였지, 요즘엔 대출 그렇게 끼고 했을 때요, 이득이 그렇게 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영업자의 수익 구조는 떨어져가고, 수익 구조가 떨어지게 되면요,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 은행으로 다 빨려 들어가느냐? 은행이나 혹은 자산으로 빨려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소비 활성화로 들어가느냐? 자, 자영업자가 여력이 충분히 돼요?
그래가지고 빨려 들어가는 게 적어요. 그러면은 양심적인 자영업자들이 더 좋겠죠. 예를 들어 고기를 하나 더 사더라도 더 질 좋은 걸로 사고, 더 발품 팔아서 더 좋은 채소 사고, 이러면서 소비가 돌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또 자영업이 안 들어가면 1차 유통, 2차 유통에서 뭐 집에서 배달시켜 먹는 것도 있겠지만, 집에서 사가지고 만들어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시장도 같이 돌아가면서 침체돼 가고,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비 내수 시장이 부동산 때문에요, 굉장히 침체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초이노믹스 자꾸 욕하는 이유가, 초이노믹스가 2014년 7월이죠 통화승수 통계 보시면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잔뜩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쭉 통화승수는 계속 빠졌어요. 거품을 빼야지 통화승수가 안 빠지는데, 통화승수가 계속 빠진다는 건 시중에 돈이 절반, 예전에 도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돈이 안 돌고 있다는 소리죠. 돈이 안 돌고 있다. 그래서 돈이 안 돈다는 것 자체가 내수 경기가 침체됐다는 소리예요. 자, 그럼 내수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내수 경기를 살리는 방안을 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동산을 살리는 방안을 내버렸기 때문에요, 내수 경기가 더 침체가 돼버린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그 살길 중에 핵심은요, 부동산 정상화 플러스 부동산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동시관계적으로 진행이 되는 가계부채 정상화, 요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부동산 정상화와 가계부채 정상화, 이게 돼야지, 일단 부동산 정상화보다 가계부채 정상화가 돼야지 이게 소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진작이 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자영업자 경쟁률이 굉장히 세다고 그랬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가 많은 이유, 그리고 아까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들 봤을 때 어떠냐, 요걸 봤을 때요,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는요, 복지가 부족해서 그래요. 복지가 부족하니까 은퇴한 사람들이, 내가 돈이 좀 있다, 돈이 매우 있다, 그 다음에 돈이 좀 있다, 돈이 없다, 이렇게 나왔을 때요, 매우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파이어족처럼 사시면 돼요. 근데 돈이 조금 있다, 이 사람들은 노후가 대비가 안 되니까 여기서 자영업으로 뛰어드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막 상가투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다 이런 분들이 이제 잡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보시면 경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건물 청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보시면, 경비 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시면 뭐 굉장히 나이 드신 남성분들, 나이 드신 여성분들이 이런 것들 많이 하고 계시죠.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를 못해요. 은퇴 후 복지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영업자 경쟁률은 계속 올라가고, 이게 제도가 똑바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때 저희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또 결혼 못하고 출산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부동산, 그리고 두 번째가 근로시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경력 단절. 요거는 여성분들 쪽에서 많이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요 부분이 이제 육아시간 부족으로 오게 되는 거고, 부동산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집 마련 혹은 주거비 감당이 힘들어서 요것 때문에 출산이 많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요거를 좀 잡기 위해서 여기서 부동산 정상화와, 자, 요거에서 나오는 게요, 주 52시간 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여기서 해당되는 거예요. 너무 좀 급진적으로 올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엔 방향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주 52시간 일하고도 적어도 먹고 살 정도는 돼서 정도의 최저임금은 나와줘야지 근로시간으로 인한 육아시간이 부족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결혼도 하고 출산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라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요거 이야기를 했더니 문재인 옹호하느니 뭐니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는 취지상에서 이렇게 가고 있다. 근데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진적이어서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졌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감당하면서 부동산 정상화를 시키고 갔어야 되는데, 부동산 정상화가 되기 전에 최저임금부터 때려버리니까 자영업자들 부담이 커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했는데, 듣고 싶은 부분만 듣고서 라이트하우스는 뭐 좌판이 뭐니 뭐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일단은 내수 경기 활성화와 출산율 진작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정상화와, 그 다음에 가계부채 정상화, 그 다음에 근로시간 줄이면서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소득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여기에 플러스로 노후복지, 이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야지. 미분양 사주고, 건설사들 살아나라고 미분양 사주고 지금 이런 정책을 쓸 때가 아니에요. 돈을 왜 걷다 갖다 부어.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핵심적으로. 그래야지 뭐 지금 당장이야 뭐 포퓰리즘이니 뭐니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해요. 사람이 없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